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 저희는 LC 유형 총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서 제가 최근 토익 시험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시험은 어려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뭐, 썰도 있는데요. 이거 풀려면 또 1시간짜리야.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LC도 어려워질 예정이고, RC도 패턴에 안 맞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시간을 좀 줄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 토익 LC 유형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자료는 제가 이제 휘리릭 갑자기 이제 만들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약간 빠진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쳐야 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제 무료로 오픈해 드릴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 이렇게 오픈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파트 1부터 어떤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시죠. 자, 파트 1 기초 유형부터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LC 기본 정보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빨리 하고 지나갑시다. 파트 1, 2, 3, 4 있고요. 파트 1은 6문제, 2는 25문제, 3 39문제, 4는 30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총 100개 문항이고 점수는 495점 만점입니다.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는 주최 측에서 오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다이고요. 다만 저 같은 이제 강사들이 여러 번 응시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야, 이거 절대 플러스 상대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뭐 물론 또 이것도 1시간짜리 각인데요. 이 썰은 다음에 풀기로 하고요. 자, 파트 1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요즘 들어서 파트 1부터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초반에 그냥 길을 딱 그냥 초반에 그냥 기선을 딱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트 1부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멘탈이 바사삭 무너지면서 2, 3, 4도 들을 수 있는 건데 못 듣고 지나가잖아요. 자, 파트 1 먼저 전략부터 알려드릴게요. 음원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이게 뭐 사람이다, 사물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랑 사물이랑 같이 나온다 이런 거 빨리 파악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사진에 사람이 하나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가, 눈이나 손이나 동작이나 뭐 장소 이런 거 빨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나와 있다 그러면 얘네 다 뭐 하나 혹은 뭐 혼자서 뭐 하나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배치를 빨리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랑 사물이 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되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면은 사물의 배치 및 사람을 모두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음원을 들으시면서는 OX 표시를 하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좋고요. 만약에 정답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답안지에 바로 마킹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 1 문제 정리 가도록 할게요. 먼저 공식 1번입니다. 자, 만약에 사진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장 이제 디폴트는 비동사 플러스 ing, 사람의 동작인데 첫 번부터 오타가 나있군요. 비동사 플러스 ing로 보통 그 사람의 행동을 묘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she's opening a kitchen drawer. 여자는 주방 서랍을 열고 있는 중이다. The man is repairing some wood siding in a house. 남자가 뭐 집에 목재 외벽을 수리하고 있다. 뭐 he's turning on a lamp처럼 남자가 램프를 켜고 있는 중이다처럼 이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을 비동사 플러스 ing를 이용해서 나오고요. 조심하실 거. 이거 진짜 클래식이죠. She's putting on a jacket. 이런 거 나오면은 정답 X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자가 자켓을 입은 상태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she's wearing a jacket 이라는 걸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putting on이라던가 removing 같은 것을 뭐 입어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입은 상태이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putting on이나 removing 같은 거는 잊을만 하면 오답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식 보실게요. 자, 만약에 사진에 여러 사람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걔네가 전부 다 하는 행동을 고르거나 아니면 지 혼자 하고 있는 행동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기출 패턴 보시면요. One of the people is weighing some vegetables.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야채의 무게를 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스트리트 마켓 같은 거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이 무게를 재고 있는, 딴 사람들은 다 각자 쇼핑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y are wearing glasses. 그들은 안경
안경을 착용한 상태다. 한 명도 빠짐없이 착용했다. 이런 뜻이죠. One of the women is stacking magazines in a pile. 자, 여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 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참, 여기서 강조 노트 여러분 숫자 조심하세요. 숫자 왜 그러냐고요? The women ar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 여러 명입니다. 우리가 여자 한 명은 WOMAN이잖아요. woman. 근데 여러 명일 때는 women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나오는데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지. 내가 woman을 들은 거야, women을 들은 거야 이럴 때가 있지. 아니 그러면 동사를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 the women are 이렇게 나오면 여러 명 얘기하는 거죠. 자, one of the women 자 여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나오면 is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사람이 몇 명이다 라고 지칭하는 거 은근히 까다로우니까요. 네, 그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1에서 빈출로 나오는 단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과 관련해서 뭐 쳐다보고 있다, 들여다보고 있다, 찾고 있다, 검사하고 있다, 보고 있다 등등의 표현이 모두가 가능하죠. 자, 그 중에서도 뭐 당연히 look at은 쳐다보고요. 자, look into. 자, look into 같은 것은 우리가 그 쇼핑, 쇼윈도 있죠. 쇼윈도. 그런 데를 들여다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look into 같은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arch 막 찾다. 그래서 이제 찾다라는 얘기는 뭐 the woman is searching. 여자는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됐으니까 그걸 이미 찾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examine 이라는 거 검사하다. review 검토하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뭐 어떤 상품 따위를 아니면 제품 따위를 뭐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examine이나 review 같은 걸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browse 같은 거는 둘러보다, scan도 살피다. 그래서 뭐 쇼핑 같은 거 가서 뭐 이렇게 사진 않고 그냥 둘러보다라고 할 때 browsing이나 scan 같은 걸 쓰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focus on 집중하다. 그다음에 뭐 read 읽다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자, 손과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일단 뭐 펜 따위를 쥐고 있다라는 hold라는 동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의외로 이 손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carry, 나르다 라는 거죠. 네, 좀 옮기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fold, 접다. 특히나 매거진 따위를 반으로 접다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pack, 포장하다. 특히나 가방 쌀 때, 캐리어에 뭐 자기 가는 거, 짐 쌀 때 그런 것도 pack 쓸 수 있습니다. 반대말 unpack 있겠죠. adjust, 조절하다. 뭐 이거는 뭐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를 바꾸고 있는 뭐 다이얼 같은 걸 조절을 하던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add 당연히 추가하다고요. 그 다음에 load 짐을 싣다가 빠졌네요. loading. 그 다음에 mop 걸레로 닦다. sweep 비로 쓸다. wipe 걸레 같은 걸로 닦아내다. 네, 이거 전부 다 요거는 청소 관련 표현들이죠. She's mopping, she's sweeping, she's wiping. 네, 전부 다 뭐 테이블을 닦다, 비로 쓸다, 뭐 플로어를 걸레로 닦다 등등의 청소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뭐 당연히 뭐 pay는 결제하고요. 건네주다. hand뿐만 아니라 hand over도 있고요. 그 다음에 shovel, 네, 명사로서 shovel은 삽이라는 뜻도 되지만 동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삽질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She's shoveling, 그녀는 삽질하고 있다. 네, 말 됩니다. 뭐 remove나 fish 아실 것 같고요. She's stocking the shelves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stock이라는 표현은요, 재고를 채워 넣다라는 뜻이에요. 그 토익에 이 stock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stock이라는 건 주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stock price라고 하면 주식 가격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네, RC에서 나올 만한 표현이죠. 뭐 increase, decrease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 stock, out of stock 이라고 얘기할 때 재고가 있다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사로서 재고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서 지금처럼 stock이 되면은 재고를 채워넣다. 특히나 그 선반 같은 거 물건 채워넣는 사진이 나오면 이 stock이라는 동사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hold, try 이런 건 아실 거고 reach out 그렇죠. 손을 뻗어서 잡을랑 말랑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scoop 이거는 퍼내다 라는 뜻이고요. 네, 포인트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뭔가를 지정 에서 가리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동작과 관련된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안다는 전제하에 조금 특이한 것만 볼게요. 자, 산책하다 라는 표현이 strol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막 풍경 좋은 이런 거 사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이런 거를 뭐 they are strolling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bend over 뭐 밴드 기억하면 쉽죠? 네, 굽히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그 막 가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이 굽혀
넓혀가지고 막 땅 파가지고 뭐 심고 이런 사진이 나오면 bend over 생각하셔주시면 돼요. 제가 언젠가 crouch라는 동사 이거 웅크리다라는 뜻으로 찍었는데요. 그 달에 시험에 나왔어요. crouch라는 단어 웅크리다, 몸을 이렇게 말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ie 뭐 눕다, lean against는 자주 나오죠. 어디에 기대다. 사람이 lean against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전거가 lean against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adder 사다리 따위가 집에 lean against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굽히다 뭐 kneeling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거의 다 아실 것 같고 gather 동사로서 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거에 탑승하다라고 할 때 ride라는 동사 많이 하시는데 get into 라는 표현도 어디에 탑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ater 명사로서는 물이지만 동사로서는 물을 주다 라는 뜻도 돼요. They are watering the plants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들이 물 주고 있습니다. 화분에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pave 도로 포장하다 파트 3, 4에도 자주 나오고요. 뭐 climb나 walk up 이런 거는 아실 것 같고 네, tie 끈 따위로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hand out 나누어주다, lift 들어 올리다 뭐 이런 동작과 관련된 동사들도 전부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 한 번씩은 다 찝어봤던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사물 풍경 사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에 조금 빨리 지나갈 건데요. 일단 사진이나 사물이나 그 다음에 풍경 이런 거는 전부 다 기본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아니면 there is, there are, 뭐가 있다 이런 걸로 대부분 표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예문을 보시면요. A bag is suspended from the arm of a chair. 여기서 이제 arm이 그 의자 팔걸이, arm of a chair 이렇게 얘기하면 의자 팔걸이죠. 자, 의자 팔걸이에 가방이 is suspended. suspend가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로 가방이 달려 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동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자, 현재 시제의 수동태는 is suspended 이렇게 이제 되고요. 뭐 된 상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Some items have been placed on top of the filing cabinet. 이것도 역시나 have been placed 어디에 놓여진 상태이다. 요거는 시제까지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막 되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수동이다 아시면 됩니다. A ladder has been propped against the building. The prop이라는 단어도 제가 찍었는데 그 다음 달인가 시험에 LC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 There is a lamp beside a monitor. 모니터 옆에 램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동태나 아니면 there is, there are 이용해서 사물이나 풍경 따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강조 노트 요거 이제 제가 강의를 한다면 요런 거 이제 별표에 둡니다. 기본적으로 사물은 비동사 플러스 ing는 일단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hang, stand, display, overlook 등인데요. 예를 들어 a building is overlooking the river. 건물이 강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림에 막 강이 이렇게 되면 옆에 이제 하이 빌딩, 높은 빌딩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저한테 또 꼭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건물이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강을 내려다보고 있을 수가 있죠? 이거 오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류 아닙니다. overlook이라는 동사는 정말 눈이 달려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요게 비동사 플러스 ing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요것도 이제 별표 해두면 좋을 텐데요. 자, 이 수동태의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가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동태로 바꾸면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I am parking my car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내 차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가 주차를 당해지고 있는 중이죠. So my car is being park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pp라고 한다면 뭐뭐 되어지는 중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래서 보통 파트 1에서 스킬로 어떤 걸로 가르치냐면 야, 사진에 만약에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being 들리면 다 X해? 이렇게 이제 보통 스킬로 가르쳐요. 왜냐면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중이다. 자동차 입장에서는 주차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럼 지가 혼자서 못하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진에 사람이 없으면 being을 고르지 말라. 그 팁이 거기서 나온 거지. 자, 그런데 업그레이드 갑니다. 네가 만약 700점대 이상이라면 이거 조심해줘. 사물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pp 뭐뭐 되어지는 중이다. 이게 정답이 될 때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동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tow, water, display, cast 등등의 동사 조심하시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한다면 프린트 뭐 이런 단어 네 이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the car is being towed. 그 자동차는 지금 견인되어지는 중입니다. 사진에 사람은 없어. 근데 이제 크게 자동차가 두 대가 있는데 그 토잉카가 끌고 가는 그런 사진이겠죠.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막 우리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잔디밭에 스프링쿨러 있잖아. 그게 막 돌아가면서 막 물이 막 나오잖아. 근데 이제 the plant is being watered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없지만 그치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물 주는 게 가능하죠? 이런 거 말돼요. 그 다음에 the bag is on display 가방이 진열된 상태입니다. 말되죠? 이것도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the bag is being displayed 이렇게 얘기하면 가방이 진열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쇼윈도에 가방이 있는 거지. 그리고 같은 사진으로 the bag has been displayed 네 이것도 정답 돼요. 가방이 진열된 상태입니다. 전부 다 돼요. 그래서 요런 동사들은 프린트까지요. 네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뭐 저번에 옛날에 그런 거 있었네요. the letter is being printed 뭐 이런 레터가 프린트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기 있고 뭐 이렇게 종이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해기가 사람이 없는데 being이 나오면 오답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알려주는 게 있으면 바로 그러한 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파트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파트 2가 미쳤어요. 그래서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식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파트 2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공식에 너무 집착을 하지는 마십시오. 어쨌든 기초 문제는 기초 공식에 충실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킬러 문항처럼 면 문항이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약간 이 사람이 정말 사회 부적응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식으로 답을 하기는 하는데 뭐 날씨가 더워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음원을 듣기 전에 파트 2는 뭐 딱히 예습할 게 없죠. 그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파트 5 가서 파트 5를 열심히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3초짜리 5초짜리 문제들을 그때 팍팍팍팍 풀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음원을 듣는 중에 바로 OX 마킹을 하시면서 표시를 하시면서 정답을 바로 OMR 카드에다가 마킹을 해두세요. 그러면 파트 1이랑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풀면서 바로바로 마킹, OMR 카드 마킹을 하니까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OMR 카드 마킹할 시간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줄이시는 거죠. 근데 이거 밀려 쓰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바로 OMR 카드 마킹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앞에 거에다가 줄줄줄줄 이어서 하다가 밀려 쓴 사람이 있다라는 제보를 저 밀려 썼어요 라는 얘기를 늘 한 회에 한 번은 꼭 하소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다음번에 본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빈줄 오답입니다. 저희 WH question은 yes, no 나오면 일단 오답으로 제끼고 생각하죠. 네, WH question은 우리가 정보를 원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맞다 아니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야?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no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름이 그냥 no가 되는 거예요. 그죠? yes 이렇게 하면 또 이름이 yes가 되는 거예요. 저기 yes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질문과 유사한 발음은 오답이 디폴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연상되는 명사 단어 이런 것들 연상되는 단어 있으면 오답이고요. 근데 뭐 당연하겠지만 동문서답은 거의 다 오답으로 체크를 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어떤 질문은 말이 그런데 어떤 질문은 아닐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보러 갈게요. 자, 공식 4번. who 사람을 물어보죠. 아이고,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who는 사람을 물어보죠. 그리고 답변할 때 사람을 답변한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사람을 물어보고 사람 답변한다. 자, 그다음에 yes, no는 오답이다. 이래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Who can I talk to about returning this coat? 이 코트 환불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랑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면 뭐 당연히 yeah, Mr. Kim 이렇게 이제 사람 이름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well, our sales manager 이런 식으로 직책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어떻다? I would like to help you, ma'am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 이랬으니까 뭐 사람 이름이나 직책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갑자기 훅 제가 도와드릴게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예상하지 못했다가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 명사 the person at the front desk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yes the manager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yes나 no로 말씀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후 문제 한 달에 2개 정도는 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로 물어본다. 아, 오케이 이러면서 바로바로 정답 체크할 수가 있죠. 자, 다음 공식 when 당연한 얘기죠. 시간을 물어보고 시간으로 답변한다. 단 시제 조심 이래놨어요. 자, when은 우리가 who는 시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when은 시간을 물어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when should I take these vitamins? 제가 이 비타민 언제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in the morning with your breakfast처럼 in the morning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아니면 every morning, every 플러스 이렇게 가서 매 뭐뭐마다 이런 식으로 주기를 나타내는 표현도 전부 다 정답이 돼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 When will you meet Tom? Tom 언제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Well, last Friday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주 금요일 이러면 되게 매력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when will you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데 well, last Friday 이런 과거 시점을 여러분들이 고를 때가 있습니다. 네, 시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미래를 나타내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간 표현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이거 얘기는 하고 갈게요. 이거는 트래디셔널한 룰인데요. 너 탐 언제 만날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요즘은 약간 사람이 이상하다 그랬죠. 나 이미 지난주 화요일에 만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단 그때는 나 이미 그 사람을 화요일에 만났어 라고 동사도 같이 나옵니다. When will you meet Tom? 이랬는데 last Friday 이렇게 명사로서만 얘기하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When will you submit the report? 너 이거 리포트 언제 낼 건데?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미래의 시점을 생각하는데 답은 I already did. 이미 했는데 이런 게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게 주어랑 동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돼. 근데 그냥 이렇게 띡 과거를 시점이 틀린 시제가 틀린 명사랑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공식 갑니다. 자, where로 장소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답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Where can I find the quarterly report? 이거 어디서 찾아? 뭐 on my desk, 뭐 in front of the bookcase, 뭐 이런 식으로 장소를 말하는 이러한 전치사를 쓰면 되지. 근데 where에서 하나 더 where 이렇게 물어보잖아. 출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Where did you hear the news? 그 뉴스 어디서 들었어? 그럼 이제 정말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from Kelly, 켈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출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ere did you buy that sweater? 그 스웨터 어디서 샀어? The 현대 department sto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where이라는 거에 출처를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7번 what은 명사로 답한다. 자, what이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당연히 뭐라고 명사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What is the best way to contact you? 너한테 연락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그러면 way 명사로 제시하시면 돼요. by email 뭐 이런 식으로요.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됩니다. What time is next class? 이랬으면 당연히 what 뒤에 time이 있으니까 시간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Well, 2:45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고르시면 돼요. 너무 당연하죠? 자, 공식 8번 how 또는 how 형용사. 네, 요거는 어떻습니까? how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how should I deal with the leak under the sink? 그 싱크 밑에 물 새는 거, 누수 그거 제가 how should I deal?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방법을 물어보는 거니까 솔루션을 줘야 되죠. You should call a plumber.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법,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how가 들어가면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how 방법을 물어볼 때는 대부분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How should I deal with the leak under the sink? 이렇게 물었는데 the plumber 이런 식으로 명사 그냥 배관공 이런 식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동사가 들어가서 call a plumber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how가 방법을 얘기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명사만 띡 가지 않는다. How much is this computer? How 뒤에 형용사가 붙는다. 그럼 그 형용사가 뜻을 좀 변환을 시키죠. How much 이러면 당연히 가격 물어보는 거고요. How often 이렇게 물어보면 빈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알맞은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식 9번 갈게요. 위치는 원 들어간 거. 저는 위치 단어 들리면 일단 명사 원 들어간 거부터 찾습니다. Which apartment has the best view of the park? 어떤 아파트가 제일 뷰가 좋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the one on the third floor. 3층에 있는 거요. 라고 얘기하는 원이 들어가면 위치가 들어가면 원이 들어간 거. 고르시는 거. 네, 그게 이제 패턴이고요. Which date would you prefer? 어떤 날짜 너 좋음? 이렇게 얘기하면 which 뒤에 명사가 바로 따라가면 이 명사와 관련된 거 고르시면 됩니다. Well, I go with June 2nd. 이렇게 얘기하면 I would go with June 2nd. June 2nd라는 날짜가 들어가 있으니까 date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why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유를 물어보죠. 이유를 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유를 답할 때 사람들이 because만 알아. 그래서 틀리는 거죠. 자, because 빼고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Why is Frederick going home early? 쟤 왜 일찍 가? 이랬는데 because his family is here. because를 이용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to 부정사 써서 to see his family. 지 가족 보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in order to 같은 것도 쓰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조심하실 거는요. 여기에서 y가 들어가잖아요. 명사 하나로만 띡 대답하지 않습니다. 늘 because가 없어도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들어간 절로 절이라고 되어 있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절을 고르는 이유는 why라고 물었으면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을 하려면 because, since, as, because of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설명하려면 명사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why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안 쓰겠다? 주어 동사가 들어간 걸 쓰게 되죠. 이걸 쓰면 주어 동사가 반드시 없고 명사만 있어도 되고요. 그쵸? 자, 그럼 계속해서 이거 똑같은 거 여기다 왜 써놨지? 나 똑같은 거래요. 맞다. 이거. 여기는 똑같은데요. 저 강조 노트 요거요. 여기 why don't you? Why didn't you? 이거는 조심하십시오. 자, why가 들어간다고 전부 다 너 왜 그랬어? 라는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Why don't you? 라고 하면 how about과 같은 뜻입니다. Why don't you? 라고 하면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왜냐면이라고 답하면 안 되겠죠. 대신 why didn't you? 라고 하면 너 왜 이거 안 했어? 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에다 대고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y don't you와 why didn't you도 은근슬쩍 약간 다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next 공식 12번으로 가볼까요? 일반 의문문은 yes, no로 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WH question yes, no로 답을 못했잖아요. 그거 말고 do you 아니면 have you, are you 이런 식으로 다른 이 의문문들은 우리가 yes나 no로 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Would you like to make a follow-up appointment now? 그래서 이제 하실래요? Would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yes, I would like to. No, thanks, I will do it later. 이런 식으로 yes, no가 가능합니다. Have you tried the new restaurant on Jackson Street? 거기 있는 잭슨 스트리트의 새로운 레스토랑 가봤어? Yeah, yes를 대신해서 yeah 이렇게 갈 수도 있죠. They were really good.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식 13 선택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A or B라고 물어보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디폴트로는 A or B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뭐가 될 수가 없었어? 그 정답, A or B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있는 거랑 같은 단어가 들어가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So, are we supposed to boil the potatoes or bake them? 그거 우리 boil 해야 돼? bake 해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I think we should bake them first 라고 bake them 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질문이었으면 이게 가장 먼저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 소거가 됐을 텐데 A or B 라고 물어보는 선택 의문문이라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돼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Are you going to see your regular dentist or a specialist? 라고 물어봤을 때도 a specialist in dental surgery처럼 같은 단어가 들어간 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이유 앞에 or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 or B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처럼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가장 착하게 말하는 거고요. 요즘은 약간 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둘 다 좋다, 아니면 둘 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무거나 상관없다 할 수가 있죠. 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얘기할 때 either나 whatever 쓰시면 되고요. 둘 다 아니다 라고 할 때는 I don't need, neither, neither 뭐 이런 걸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둘 다 한다, both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 13 선택 의문문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식 14 이거는 진짜 별표 크게 하나 해주고 싶은데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1순위예요. 이 앞에 얘기했던 이 공식들이 전부 다 이제 정답이 되는 건 아니고 가끔 그런 공식에 맞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모른다류가 답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모른다류의 답뿐만 아니라 다른 제3의 답변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3의 답변은 어쩔 수 없죠. 그걸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모른다류의 대답은 예상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외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몰라요. I don't know, I'm not sure, I'm not aware of that. 전부 다 몰라요류의 답변인데요. 거기다가 뭐 not that I know of. 여기 not인데 여기 now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여기가 now가 아니라 not that I know of. 내가 아는 한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하던가 아니면 I have no idea. 진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전부 다 모른다류의 답변이고요. 자,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는 거 let me check, 아니면 let me ask, 아니면 let me see 등등이 전부 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 볼게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yet이 있죠? It hasn't been finalized yet. It hasn't been decided yet. It hasn't been announced yet. Confirmed yet. 그래서 이제 yet이라는 아직 뭐뭐 되지 않았다 라는 걸 힌트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 depends 뭐 이런 거 이제 들어가고 아니면 뭐 책임자한테 물어봐요. 딴 사람한테 뭐 up to 누구한테 달렸죠.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트 2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간략한 것들을 봤는데요. 그럼 암기 리스트 몇 개만 좀 갈게요. 자, when 나왔다. 당연히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정답이죠. 뭐 지난번 아니면 다음 뭐뭐 전에 등등의 시점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ow를 물어봤다.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아까는 how 플러스 형용사 뭐 이것만 얘기를 했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질문의 패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how was the meeting? 회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플러스 비동사 어땠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의 답변이 대부분 정답입니다.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게 좋다 싫다 얘기하라는 거니까요. how do you like도 어떠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how do you like your new office? 이런 식으로 how do you like가 들어가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호불호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How did something go? 이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did the meeting go? 그 회의 어떻게 됐어? 이것도 뭐 좋다 싫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t was okay. 뭐 이런 식으로요. How 뒤에 나오는 형용사는 아까 두 개를 봤지만 how long? 얼마나 오래? 뭐 이제 기간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How much? 가격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정도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How much do you like the movie? 영화 얼마나 좋아해?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많이다 작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How often 이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빈도를 물어보는 거고요. How many 라고 물어보면 그래요. 수량을 물어보는 거니까 숫자 혹은 뭐 몰라요 류의 답변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외우면 좋겠다. 자, 이제 파트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는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LC 응시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와, 파트 3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이서 원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정답을 체킹을 하고, 뭐, 음원 나오는 순서랑 질문 순서 거의 비슷하고, 기본은 2명이고, 진짜 심하면 셋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시간
자료, 시각 자료 나오는 문제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신 트렌드를 정리를 해드는 건 아니고 오늘은 약간 클래식이야, 클래식.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클래식 기준 이 공식을 오늘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최신 약간 그런 거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토익 시험 보고 약간 필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 뉴스레터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이번 토익에 나 이런 거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고 이 표현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등록 sign up for your email list 거기다가 등록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제 이런 거 한다라고 이제 얘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클래식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의 질문, 신분이나 직업이나 장소. 자, 이 대화는 무슨 장소에서 일어나나요? 아니면 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정답은 시작하고 바로 나옵니다. 한두 줄 안에 그냥 인사하자마자 바로 나와요. 자, who are the speakers? 이 사람들 누구죠? ABCD 보시고요. 이런 거 나와요. John, have you ordered the eating utensils we picked out for our restaurant? 자, for our restaurant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얘네 누구야? 레스토랑 오너인 거야. 정답 여기 체크. 그쵸? Just call this supplier, but it is sold out.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딴 거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야. Our restaurant이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파트 3에서 신분이나 직업이나 장소와 관련된 키워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아주 이 토익의 정체성은 비즈니스 영어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세팅에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 늘 주로 나오죠. 뭐 팩토리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머신, 뭐 기계, 프로덕션, 생산, 프로덕티비티, 능력, 어셈블리 라인, 조립 라인, 뭐 패실리티, 시설, 플랜트, 공장 뭐 이런 단어들 모르는 사람 없겠죠. 레스토랑, 뭐 비스트로, 식당, 다이너, 식사하시는 분들, 뭐 cuisine, 요리, 뭐 ingredient, 음식 재료,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tourism company, 맞아요. 투어를 많이 가요. arrange a tour, 뭐 package, 요런 건 괜찮거든. 근데 요거 봐줘.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 치시는 분들이 대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직접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real estate agent 이런 부동산 중개인이 나오면 거의 되게 낯설어 하면서 잘 못 골라요. 여러분들이 원룸이나 뭐 오피스텔을 보러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쵸? 뭐 이 집에 대해서 하우스에 대해서 아파트먼트에 뭐 방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셀러 바이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렌트, 리즈 이런 얘기합니다. 네, 리즈가 임대라는 뜻이니까요. 뭐 렌트 당연히 이제 렌트고요. 뭐 컨트랙, 계약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showing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furnished, 뭐 fully furnished 뭐 이런 거, recently renovated 최근에 이제 수리됐다 뭐 이런 얘기들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식 15으로 갈게요. 자, 다음 파트 3에서요. 주제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 네, 첫 줄, 두 번째 줄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초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what is the purpose of the call? purpose가 뭐죠? 아니면 이 사람들의 직업을 뭐죠? 이 직업이 뭐죠? 라는 거는요. 대부분 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전한 이유가 뭐예요? ABCD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Raya Bistro, how can I assist you? I'm calling 이 표현이 다 전화하는 내 이유죠. confirm my reservation. 그래서 내 reservation을 confirm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럼 ABCD 중에서 예약을 하다 A, 낚이면 안 되지. 정답 B, confirm a reservation.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제나 목적을 물어보는 질문 유형은 what is the purpose? 아니면 뭐 여자가 얘기한 problem 뭐예요? 아니면 토픽 뭐예요? 이 사람들 무슨 얘기 디스커싱 하고 있어요? 등등등이 아까 우리가 14번에서 봤던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아니면 이것의 뭐 주제나 목적이 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대충 나옵니다. 자, 공식 16 세부사항 문제는 주로 두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직업이나 아니면 여기 장소가 어디냐, 주제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디테일을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자,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네 가지 상황이 주어집니다. 스크립트 들어보면 Recently the printer stopped working. There is a red light flashing.
I think it is our out of order. Why don't you report the problem to Luc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문제가 뭐야? There's a red light flashing. 빨간불이 반짝거려요. Printer stopped working. 프린터가 작동이 안 돼요. 아, out of order. 그러면 프린터 out of order. 정답은 machine is out of order라는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는 중간쯤에 나오고 이 키워드 여러분들이 잡는 거에 따라서 정답을 어떻게 잘 찾을 수가 있냐가 정해집니다. 자,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할 때 당연히 we have a problem 이런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접속부사 unfortunately, however 이런 단어 나오면 지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전달을 하겠죠. 뭐 I can't 뭐 할 수 없어요. 뭐 stopped working 작동이 안 돼요. malfunction 오작동한다. 뭐 not functioning 지금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잘 안 된다. 이런 류의 표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우리가 보통 이 다음에 뭐 하냐라는 것이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what is the man going to do next? 얘 이제 뭐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요. 대화의 가장 마지막을 들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지금도요. 남자는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남자의 대사의 정답이 나오겠죠. So I still cannot see the receipt on the website. 영수증이 안 보여요. Okay, why don't I call our technical assistant and let him call you in 5 minutes. 그러면 제가 테크니컬 어시스턴트에 연락해서 너한테 전화하라고 시킬게요. 그랬으니까 자기의 동료에게 연락한다라는 A가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나 뭐 할 거다 라고 하는 표현은 I will, 뭐 let me, why don't I 등등의 표현을 써가지고요. 네, 제가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대화의 마지막에 나오고요. 약간 난이도를 올린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남자는 이제 뭐 할까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자가 얘기해. 내가 너라면 테크니컬 어시스턴트한테 전화하겠어. 그러면 남자가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나요. 그러면 남자 대사, 남자 목소리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낭패죠. 그렇게 함정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고급 찍기 기술을 오늘 무지막지하게 다 알려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좋아요는 다 누르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댓글은 하나 남겼어? 아니면 뭐 친구한테 이 채널 추천하셨어요? 이런 고급 정보를 여러분 그냥 듣고 가시는 거 아니시죠? 최소한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자, 파트 4 문제 푸는 법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파트 4도요. 쉽지 않습니다. 이 파트 4도 요즘 들어서 약간 트래디셔널한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래식한 이런 거를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10문제가 출제가 되면 10세트가 나오게 되면 10세트 중에서 한 8개는 그냥 그 기존의 그 클래식대로 나오고 2문제 정도가 이 뭐야?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대화 뭐지? 이 스토리라인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파트 4 여러분들이 푸실 때요. 네, 일단 문제 디렉션 시간에 질문과 보기 빨리 읽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원 나오면 실시간으로 정답 마킹하시면 됩니다. 음원에 나오는 순서랑 질문 순서 거의 동일합니다. 틀릴 때도 있어요. 믹스업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한 번 더 힌트를 주기는 합니다. 파트 4에서는 여러분들과 그 대화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되나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나 녹음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처음에 디렉션 할 때 얘기하잖아. 뭐 the following, 뭐 refer to the 뭐 telephone message 이런 식으로 디렉션에서 아예 이게 어떤 종류의 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파트 4는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텔레폰 메시지라고 한다면 전화를 걸었는데 네가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보이스 메일을 남겨두는 그런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전화를 했어. 어디로 연결되냐면 어떤 ARS 센터, 뭐 어디 뭐 SK텔레콤에 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에 연결되는 그런 두 가지의 시츄에이션이 있습니다. 자, 전화 녹음 메시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who most likely is the speaker 말하는 사람 누굴까요? 라고 나오는 거 자기소개를 해요. 그러면 그 자기소개를 듣고 얘는 누굽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지소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보이스메일 남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Hi Daniel, this is Kelly Choi. I'm calling about the property our development company just purchased. 이런 식으로 이제 I'm calling about 이라고 하면 나 지금 뭐 전화해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our development company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 개발회사
회사, 부동산, 우리 개발 회사라고 하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로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화 녹음 메시지에서 자기 소개할 때 쓰이는 템플릿이 Hi 뭐 얘기하고 This is 사람 이름 calling from 회사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 회사를 듣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되게 고맙게도 디벨롭먼트 컴퍼니처럼 회사 이름을 들으면 대충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건 이제 그나마 감사히 여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화를 했는데 회사 그 ARS로 연결되는 경우 뭐 Thank you for calling 뭐 무슨 회사 이런 식으로 아니면 You've reached 회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전화 걸었어요. 나 전화 왜 걸었어요? I'm calling to 동사 원형 이라던가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너한테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뭐 이런 거 전화가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please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뭐 시키죠. 아니면 I ask you 너한테 부탁하죠. Could you please 공손하게 부탁하거나 Let me know if 뭐 하게 되면 나 알려줘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전부 다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뭐 하라고 시키거나 부탁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파트 3와 동일하게 이 문제 세트도요. 세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가 주로 제안이나 요청을 나타내는 문제로 제시가 되죠. 자, 다음 공식 보겠습니다. 공지. 자, 공지를 하는데요. talk. 다음에 talk를 듣고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회사 공지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문제가 나와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올 때도 있지만 who most likely are the listeners.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네,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I want to let all of you know about the touchscreen tablets we will be receiving soon. Or supervisors will use them to track the inventory in the factory. So instead of carrying around a notebook, you will input the data directly into one of the tablets.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앉았을까요? 네, 슈퍼바이저들이 듣고 앉았겠죠? 그러니까 ABCD 중에서 슈퍼바이저, 팩토리 슈퍼바이저.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토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얘기 누가 듣고 있나요? 뭐 세부상,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뭐 이런 거 이제 나와요. 저보고 이제 이 뒷내용을 대충 예상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 태블릿을 받아가려면 뭐 무슨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 세부사항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태블릿을 뭐 언제부터 도입할 거다. 이런 거, 앞으로 일어난 일, 뭐 이런 걸로 문제 나오지 않을까? 뭐 토익은 늘 뻔하니까요. 그래서 회사 공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면 됩니다. 자, 어나운스먼트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된 게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과 관련된 게 나오면요. 이거는 뭘 주로 물어보냐. 이거 뭐 변경사항이 있거든. 예를 들면 뭐 비행기야 게이트가 변경이 된다던가 기차야 연착이 된다던가 아니면 버스야 시외버스 근데 이게 라인이 오늘 안 간대 캔슬이 된다던가 뭔가 변경사항이 늘 존재하는데요. 질문 보시면 이거 어디에서 들릴까요? 라고 하거나 그래서 뭐 때문에 연착됐나요? 라고 물어보죠. 자, 질문 보시면요. This is an announcement for Penn State Railroad passengers on the 8 o'clock train to Boston. 자, 트레인 나왔죠? 그러니까 1번 질문은 여기는 트레인 스테이션이다.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automatic train doors are not closing and there will be a delay. 자, 딜레이 있을 거래요. While we fix the problem. 이 문제를 고친대요. 그래서 이제 문이 안 닫히는 거 그거 수리한대잖아. 그러니까 repair work 여기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는 초반에 이렇게 주로 나옵니다. 자, 단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좋겠죠? passenger, 당연히 무언가에 탑승하는 승객입니다. station 나오잖아요. 주로 기차역이에요. 그 다음에 inclement weather, 날씨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shortage는 부족, 뭐 결핍. 그 다음에 board, 탑승, reroute라고 하면 경로를 변경하는 거고 detour라고 하면 경로를 우회하는 거고요. 뭐 heavy snowfall, 폭설이 내려서 뭐 출발할 수가 없다. maintenance work 때문에 점검하는 것 때문에 뭐 점검이 늦어져서 일정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상점에서도 어나운스먼트가 나와요. 그러면 네, 예상 가능하죠. 상점에서 왜 공지를 하겠어요? 할인한다고 사라고. 그쵸? So where is the announcement most likely being made? 어디서 할까요? 이랬을 때 attention 무슨 shoppers 그러잖아요. shoppers. 그러면 쇼핑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땡스기빙 세일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고 뒤에 뭐 식료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이나 grocery store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에서 grocery store를 알 수 있는 표현은 없지만 이 뒤에 식료품 얘기가 이제 나오면 이제 B가 정답이라는 거죠. 자, 다음 broadcast. 네, 이거는 broadcast는 방송인데요. 보통 교통, 일기예보, 그 다음에 비즈니스 뉴스 이런 게 나오는데 당연히 제일 어려운 거는 비즈니스 뉴스입니다. 자, 비즈니스 뉴스 여러분 평소에도 안 듣죠? 한글로도 안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So, what field is the news report mainly about? 이것은 무엇에 관한 건가요? 이게 나왔을 때 이거 엄청 많이 틀렸어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Now to business news. 이제 비즈니스 뉴스입니다. 이러지 비즈니스잖아. In recent years, area factories have joined the movement toward using high-tech production process. 그래서 뭔가 생산 과정에 하이테크를 쓴대잖아. But local companies have become concerned because it is harder to find the skilled worker required to keep the factory running. 그래서 이 팩토리를 하는 뭔가 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건데 프로덕션 프로세스 하는 팩토리니까 뭔가 이제 생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팩토리에다가 뭔가 기계 쓰고 직장이 필요한 manufacturing 이렇게 골라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만약 교통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맨날 그래요. 뭐 교통 뉴스입니다. 뭐 어디에 뭐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쪽을 가실 분들은 꼭 우회해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밤사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무슨 도로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회하세요.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니면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길부터 어디까지 퍼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을 이용하셔야 된다면 꼭 디투어 하셔서 무슨 로드를 대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거나 아니면 맨날 공사를 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상당한 교통 정체가 예상이 되오니 무슨 하이웨이를 대신 사용하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교통 관련 뉴스는 맨날 그런 스토리 라인이고요. 네, accident 사고, 뭐 occur 발생하다, intersection 교차로, 뭐 traffic delay, traffic congestion, 네, 교통 전체, 뭐 highway, detour, road pavement 등등의 단어가 그러면 왜 등장했는지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일기예보다 그러면 뭐 당연히 날씨가 춥다, 템퍼처가 올라갔다, 기온이 올라갔다, 뭐 휴미디티 그 습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아니면 뭐 아주 짧은 소나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뭐 cold weather 추운 날씨, 뭐 warm 따뜻한, 뭐 sunny 햇볕이 좋은, shower 그러면 이제 샤워하면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나기 얘기하는 겁니다. temperature는 온도고 humidity는 습도, 그 다음에 wave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cold wave가 한파라는 뜻. 그러니까 이제 햇볕이 좋으니까 선블락을 꼭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기예보나 교통과 관련된 그러한 뉴스, 브로드캐스트가 나온다면 네, 이런 내용이 대충 나오겠지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3번 advertising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dvertising은 광고예요. 파트 4에서 만약에 advertising을 나온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이거 뭐에 관한 광고죠? 2번 문제는 이거 장점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3번 문제 이거 어떻게 구매해야 하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거는 클래식인 것 같아. 자,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얘네는 뭘 팔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October 15에 우리가 새로운 쇼룸을 여는데 come in, 꼭 와. To browse your favorite brands of 네가 제일 좋아하는 refrigerator, 오븐, 디시워셔 브랜드 보라. 그러면 얘네 공통점이 뭐야?
refrigerator, 냉장고, 오븐,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당연히 얘네는 kitchen appliance 파는 곳이구나, 주방 도구 파는 곳이구나, 전자제품 이러면서 정답 B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dvertising 1번 문제가 이거면 2번 문제는 분명히 이 가게나 아니면 어떤 상품의 장점이나 특징 아니면 세일 받는 방법 이런 거고요. 세 번째, 구매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배달을 어떻게 하면 그 수수료 없이 받을 수가 있는지, 뭐 얼마 이상 사면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이런 멘트 있잖아. 그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냥 거의 그냥 픽스가 되어 있어요. 픽스가. 자, 공식 2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시는 유형이죠. except from a meeting. 회의 발췌문 정도가 되겠는데요. 아니 뭐 회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알지. 그리고 뭐 회의를 하든 말든 뭐 그게 내가 뭐 알 바야.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은 네, 위에 있는 거 이제 반복이니까 요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뭔가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실적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전략 이런 걸 점검을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뭔가 변경되는 내용, 뭐 예를 들어 신제품을 우리가 언제까지 출시할 거다. 우리의 그 경쟁사는 이미 이런 제품을 런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뒤처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의 지금 레베뉴가 수익이 매우 급감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 굉장히 매출도 많이 오르고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회의에 주도하는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단어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agenda, 회의 안거나 오타가 이렇게 나왔어요. 회의 안건. 그러니까 회의 토픽 목록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call a meeting, 회의를 소집하다. 그 다음에 last minute, 제일 마지막에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저희가 실적입니다. 실적. 네, 절대 이 퍼포먼스가 공연이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제 미팅에서 얘기를 하면 뭐 실적이 좋니, 실적이 떨어졌니 이런 얘기하게 되겠죠. revenue는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institute a new incentive program 이렇게 얘기하면 네,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institute 도입하다라는 뜻입니다. implement 같은 동사를 써서도 우리가 뭐 새로운 뭐 규정을 도입했다,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peed up 이라 그러면 당연히 속도를 높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상품 개발에 뭐 굉장히 speed up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네, product development 상품 개발이고요. 네, competitor 경쟁자죠. hit the market 시장을 내놓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상품을 내놓다라고 할 때 네, 런치라는 단어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1번부터 24번까지의 공식을 통해서 저희가 LC 찍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이 클래식한 패턴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인터레스팅하지 않나요? 우리가 LC를 하실 때도요,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이 풀면서 그냥 문제 헉헉대면서 풀지 말고 이 문제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첫 번째로 나오고 누가 두 번째 나오고 누가 세 번째 나오더라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하시면서 들으시면요, 파트 3, 4 하실 때요, 진짜 좀 뭐랄까요, 문제 푸는데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문제 푸실 때 앞으로 무슨 내용 나오겠지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나 간다. 빠잉!